네, 그래. 아,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들어가. 아, 아,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받은 강의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네. 이거 두 개를 한번 해보죠, 이거를. 이게 용량이 뭐 그렇게 크진, 교통 빅데이터 몇 천만 개 되지는 않는데, 이것도 조금은 커요. 이게 지금 보통 이 뭐라 그러죠? 그 노트북에서는 이게 열리지가 않을 거예요. 시간 됐네요. 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간략하게 이렇게 이게 참 써먹을 만한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만한 거면은 이게 좀 열리는데도 이게 엄청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지난번에 본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아이고 이걸 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너무 커갖고 이게 버겨워갖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몇 천만 개를 어떻게 열냐면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비주얼 파이썬 같은 시스템에 집어넣어가지고 R이라는 집어넣어가지고 저장 공간을 엄청 늘려갖고 이걸 볼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는 이거 여는 데만 해도 막 5분씩 걸리고 이러거든. 안 열리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은 것들을 분석하고 할 때는 이제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저장해 놓은 바탕화면에다가 빅데이터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CSV 파일이에요. 이게 한 쉿 하나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이게 엑셀 시트 같은 것들이 뭐 이게 몇 개더라? 엑셀 시트가 5만 개를 넘어가면 안 될 거예요. 그죠? 거의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CSV가 얼마죠? 한 2, 30만 개 셀 정도 돼요. 이게 그런 건데 2, 30만 개 셀 넘어가면 이게 안에서 붙여줘야 돼요. 이 시스템으로. 이게 지금 한 개가 한 16만 개, 17만 개 밑에 보면 셀 되거든요. 뭐 이런 거를 내가 분석한 걸 5년 동안 분석한 걸 100만 개가 넘잖아요. 이런 것들은 R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에 집어넣어 가지고 R하고 비슷한 이거 R하고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됐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 요건데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어 붙이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이어 붙여서 이렇게 내가 거기에 있는 바 차트 같은 걸 갖다 만들어서 라인 차트 같은 거 만들었는데 그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잘라서 그냥 아예 열지 말고 바탕화면에 빅데이터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넣을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게 두 개가 이제 지금 붙여 넣어 20년도하고 21년도가 CSV 파일이 붙여 넣어진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비주얼 파이썬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저장 공간이 이게 보면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깔아놨으니까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모든에 보면 이제 아나콘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나콘다를 직접 깔지 않고 이렇게 저장 공간을 덜 차지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여기에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이게 뭐 주피터 노트북을 쓰면은 이게
막 이렇게 뭐 마음씨 나쁜 팀장님 같은 뭐줄 한 줄 이렇게 하나가 왜 들어갔음 하고 막 기본이 안 된 X하고 하는데 이게 주피터 노트북을 쓰면 이게 어떤 그런 줄 뭐 간격 이렇게 조절하고 이런 것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는 뭐 이런 거는 어차피 설명해 줘 봐야 이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새로 이게 노트북을 만들면은 여기에 이제 왼쪽에 이렇게 이게 업데이트라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줘.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공익재단인데 많이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이래준 교수님이 만드신 분이. 그럼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이게 비주얼 파이썬인 거예요. 이게 지금. 자, 비주얼 파이썬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주판 같은 거 옛날에 전자계산기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걸 불러드리려 그러면 뭐 임포트 해가지고 무슨 뭐 저기 그 우리 스타터 쓰면은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이렇게 뭐 일단은 여기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 파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제 그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이런 게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손으로 입력한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여기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할 때도 그런 판다스 같은 거 엑셀, 판다스가 엑셀이라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판다스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걸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도구들이 불러져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이걸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매번 칠라 그러면 이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점 하나 틀리면은 다 이게 망가지는 건데 그죠? 자, 이걸 한번 내가 불러와 볼게요. 이게 보면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기초 분석하는 건 데이터 아널리시스 여기 되어 있는데 파일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아까 빅데이터라는 이름의 데스크탑에 저장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빅데이터 여기 데스크탑에 저장의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이걸 df 이거를 갖다가 다시요. 다시 이게 지금 천천히 해도 돼요. 이게 뭐 내가 오늘 하는 건 복잡하게 내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만 보시면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빅데이터에 보면 자 영년도 걸 한번 불러왔어요. 그죠? 그럼 이걸 df 영년이니까 제로라는 데다가 이렇게 allocate to라고 하면 여기다 저장을 하는 게 스타트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걸 칠게요. 그러면은 자 이걸 그 제가 오류가 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왜 오류가 났냐면 이걸 읽어드릴 때 한글을 얘가 못 읽어드려요. 자, 그러면 한글을 읽어드릴 때 이게 CP949라는 걸로 이렇게 인코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읽어드리게끔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 보면, 인코딩의 밑에 여기 있잖아요. 이런 게가. 뭐 헤더 같은 것도 있고, 뭐 헤더 같은 거면 맨 위에 그 뭐 이런 그거를 인식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거든요. 뭐 그런 건 나중에 아셔도 돼요. 자, 핵심만 한번 보죠. 인코딩에 보면 CP949로 한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제로에 여기 이렇게 런을 하면 어, 갖고 와야죠. 그죠? 자, 예. 다시 다큐멘트에 아니 데스크탑에 빅데이터에 0이었죠. 자, 이거를 DP0하고 CP949를 하면은 자, 이게 100만 개라도 이렇게 불려도 드려져요. 보이죠? 그죠? 신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건 CP949라는 걸 이렇게 손으로 쳐도 되고 여기에다 이렇게 되는 거. 나머지도 똑같겠죠. 하나 더 하나 불러보면은 이번에는 그러면 데스크탑에서 2001년도 걸 불러, 21년도 걸 불러보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21년도 거 여기 있죠. 그죠? 불러왔죠. 이거는, 어, 여기, 어, 여기 VPDF 이게 1로 하죠. 그죠? 1로.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난다 그랬죠. 그죠? CP94로 인코딩을 해서 읽을 수 있게 이게 파이썬이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다시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CP94인데 이게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이렇게 데스크탑에 빅데이터에 21년도죠. 그리고 VPDF 1로 하면 되죠. 여기 VPDF 제로죠. 그렇죠. 여기 이걸 해야죠. 이걸 여기다가 그렇죠.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쓴 거지. 저보다가 더 나으신데요. 자,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신 바로 그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저보다 낫잖아요. 그죠? 자, 이게 됐죠. 그럼 이걸 붙여볼게요. 이렇게. 내가 한번 붙여볼게요. 두 개를. 이거 붙이라 그러면 스크롤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붙이는 거는 이거를 bind라는 데가 있죠. bind가 이게 영어로 묶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bind에 들어가면 concate이라는 게, 이거 엑셀에 concat 있는 거 아시죠? concatenation이라고 해서 붙이는 거. 여기 concat라는 게 붙이는 건데, 여기 이게 DF1하고 DF2가 지금 있죠. 여기에 뜨죠. 시스템의 내장이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를 하고, 이걸 인덱스로 하면, 인덱스가 위에 있는 게 이제 그걸로 해서 세로로 붙는다. 이거를 여기 보면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여기 보면 인덱스 말고 칼럼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옆으로 붙이는 거예요. 옆으로 붙이는 건 의미가 없고 해서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면, 그렇죠. 이게 셀이 지금 사실 50개가 넘어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인덱스로 해서 옆으로 붙인다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allocate to 해갖고 이거를 VPDF 해갖고 이거를 3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붙여요. 붙여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보면은 14만 개고 이게 지금 28만 가겠죠. 밑에 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셀은 80셀인데 칼럼은 80개인데 지금 28만 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안 보일 때는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요걸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VP 이게 DF 해갖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점을 찍으면 VPDF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을 해갖고 여기다가 한 30개를 하면 이게 맨 마지막 끝에 이렇게 맨 마지막까지 잘 붙었는지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가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30개만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이 엑셀을 갖다가 엑셀 박스를 갖다가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그냥 여기 실행을 하시면 돼요. 원을 갖다가 잘 보세요. 이게 테일을 점을 찍으면 VPDF 여기 그렇죠. 이게 VPDF 3이죠. 그렇죠. 3이 VPDF라는 거 여기 지금 없으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30개가 지금 정확하게 밑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거 보면 17년도 같은 경우 셀이 더 있고 덜 있어요. 그런 걸 갖다 붙여놓고 분석하면은 분석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밑에 것까지 정확하게 똑같이 이게 셀이 정확하게 동일하구나. 이런 걸 이제 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밑에 칸을 만들죠. 자, 이렇게 해서 DF3에다가 해서 이거를 subset이라는 걸 할 거예요. subset이라는 게 뭐겠어요?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이 데이터에. 그러면 행을 갖다가 난 몇 개 행만 갖다가 취하고 이거 중간에 보면 여성들 몇 시간 뭐 오전 오후 몇 시간 이런 거 다 의미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 있는 것들만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려고 조그맣게 하는 걸 F4로 이렇게 만들어 보죠. 여기 보면 두 번째 subset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듣고 이해하시면은 그 이래준 교수 걸 보세요. 길지 않으니까 subset이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DF3을 아까 불러오면 맨 끝에 맨 밑으로 지금 가장 최근 맨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뜨죠. 그러면 이거 필요한 것만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내가 아는 거는 이 앞에 것들하고 지금 매출액 있잖아요. 그렇죠? 상권 코드 명이 이제 뭐 발달 상권 무슨 업종 코드가 이렇게 서비스업이라는 거 있고 서비스 업종 코드 중에서도 막 뭐 음식점 막 이런 게 나오고 매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맨 끝에 가면 이거는 여기에 하면은 점포 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점포 수라는 게.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걸 런을 누르고 요것만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선택을 한 거를 VP
df4라고 이렇게 3에서 이렇게 뭐 그 4라고 하죠. 이건 뭐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4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이게 인식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으로. 여기 뭐가 잘못됐죠? VPDF 이거를 갖다가 여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여기다가 요거를 요렇게 하죠. 다시 음, 자 여기 VPDF3라는 거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VPDF3라는 거를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인식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런 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좀 집어넣어요.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요. 자, 서셋으로 해서 여기에서 VPDF3를 지금 다시 allocation을 해서 네네 VPDF4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넣어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서셋을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지금 상품 코드 명에 이걸 전부 다 쳐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언더바 같은 걸 그냥 하이폰으로 했다. 그러면은 몇 시간 동안 오류가 어디서 났지? 그 나중에 알고 심보가 빠져서 언더바가 하이폰으로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진을 다 빠지고 실제로 데이터 분석할 때쯤 되면 아유, 나 술 한잔 하러 갈래. 뭐, 그거 못하, 역시 나는 체질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점포수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점포수만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분기당 매출에 가고 이 run이 이렇게 되면 지금 VPDF4에 지금 이 내용이 다시 담겨진 거예요. 그릇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는 다루기 쉽고 이거는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 엑셀로 여러분들이 뒤집어내 갖고 자유자재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몇 천만 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공 데이터 같은 거 기본적으로 몇 천만 개 되거든요. 하루에 천만 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다룰 때는 일단 이런 도구를 써서 그중에 내가 노약자들의 그런 걸 보겠다고 하면 노약자들은 한 뭐 100만 개 이하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뽑아다가 엑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엑셀로 하면은 그 저장된 게 하나밖에 없어지는데 여긴 저장된 걸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순차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큰 장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이런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건 숫자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 인포라는 거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DF4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쭉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어 점포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데이터 인포메이션 같은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잠깐만요. 디스플레이하고 음, 데이터 인포메이션에서 여기죠. 이렇게 해서 어, 여기는 이제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스태티스틱스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뭐 미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뭐 미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점퍼수 같은 거 이게 평균이 된 거예요. 지금요. 뭐 이런 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기준 연도 코드 같은 걸 보고 스테이터스 같은 걸 보면 이게 플로트라고 돼 있죠. 기준 연도 코드가 타입가 데이터 타입가 오른쪽에 보세요. 뭘로 돼 있어요? 플로트라고 돼 실수라고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실수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플로트라는 항목으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2001년도 1분기부터 2000 그 몇 년 뭐 1분기, 2분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그 놓고 그
as type이라는 거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건데 여기에서 이 최근에 가는 걸 뽑아보면 이게 뜨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두 개를 선택을 해봐요. 이게 지금 이게 실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카테고리 변수로 읽혀져. 2000이란 1999 2000이라는 걸 읽혀서는 안 되고 카테고리라는 걸로 읽혀져야 되거든요. 자, 보면 연도 분기 코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걸 에디트해 보면 에디트는 이걸 데이터를 편집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as type이라는 걸 이렇게 치면 이게 지금 지금 데이터 타입이 미안한데 인터거라는 게 정수로 되어 있잖아요. 정수로 인식이 된 거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한 하나, 둘, 셋, 넷 이런 숫자를 하는지 얘가 2000년대라는 그런 그 카테고리 변수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카테고리를 인식을 해도 안 되고 사실은 우리 스타타에서 스트링이라는 변수를 줘요. 스트링이라고 해야 캐릭터로 인식하고 저 문자로 인식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스트링이라는 걸 쳐주고 이 스트링이라는 게 이게 옛날엔 매듭 줄이 이렇게 문자였기 때문에 스트링이라는 거 이렇게 쳐주면 이게 그 VPDF-4로 보면 여기에 OK라고 이렇게 해보면 런을 해보면 이게 지금 똑같은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실제로는 이게 지금 실제로는 이게 지금 뭐라 그러죠? 2000년이라는 숫자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스트링이라는 문자로 인식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칸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건 이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해서 칸을 늘리거나 줄일 때 씁니다. 다시 VP4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주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고 VP5라는 걸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 add 컬럼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컬럼을 하나 오른쪽에다 만들겠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쿼터라는 거 분기별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컬럼을 더하는 게가 돼요. 칼럼을 더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은 칼럼을 이렇게 다음 기준연도 코드하고 이 뭐죠? 분기 코드가 있었죠. 분기 코드를 이렇게 더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더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걸 다시 왜 안 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어떻게 돼요? 2011 2021이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이죠. 이거 그냥 아까 인터거로 정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두 개 더하면 그냥 202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 카테고리로 인식하기 위해서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이런 거를 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타타에도 스트링 찾아보시면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건데 여기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걸 아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이폰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보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언더바로 해갖고 하이폰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이걸로만 한다는 것도 사실 오히려 그게 좋은 거예요. 여기만 의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중간에 합쳐지는데 중간에 언더바로 합쳐진다. 자, 보세요. 이거 제가 실행을 해보면 그쵸. 언더바로 합쳐졌죠. 그럼 이거를 갖다 그러면 2001년도 1분기부터 쭉 이렇게 그뭐 점퍼수 같은 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점퍼수 같은 걸로 이렇게 쿼터를 갖다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행으로 이제 인덱스로 하고 이 점포수를 갖다가 그러면 전부 합산해 버리면 되죠. 그렇죠? 전부 다 합산해 버리면 되죠. 그러면 연도별로 점포수 이런 시계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간단해요, 이게. 이게 지금 뭐 28만 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여기에 그룹 바이라는 걸 쓴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기준점을 두고 그 값을 갖다가 여기서 보면 샵이라는 걸 갖다가 다 더하는 거 분기별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이거 지금 말은 쉽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려고 하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룹 바이로 간다. 그룹 바이. 그러면 아까 F 이게 5였죠. 그렇죠? 맨 밑에 있다 그랬죠? 자, 그럼 그룹 바이에서 뭘로 할 거냐 그러면 이거를 쿼터라는 걸로 기준을 삼고 그러면 맨 왼쪽에
세로 요래 200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년도 4분, 2010년도 4분기, 21년도 4분기까지 쭉 8개 시계열 이런 인덱스가 나오고 거기에 그룹 바이에서 이거를 하고 여기다가 뭘로 할 거냐면 여기에 썸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칼럼을 뭘로 할까요? 칼럼을 우리 아까 여기 샵이라고 점포 수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매출하면 너무 커서 그래요. 자, 샵은 점포 수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합산할 거죠. 그 그룹 바이라는 기준으로요. 그러면 연도별로 전부 다 합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썸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합산을 해주고 이걸 다시 VP, BF 6으로 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이게 지금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했다라는 거기 꺾어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려보는데요. 이건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은 이 어레이라고 하는데 이 어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 만들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이걸로 해서 이 씨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바다에 이게 이게 뱀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이 바이선이라는 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막 그런 물 속에 사는 괴물들하고 이런 것들에 그 뭐 귀드반 오썸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걸 꺾은 손으로 시계열로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늘어난 걸 이렇게 보시는 건데. 자, 보실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C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다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C본의 데이터가 뭐죠? 5였죠. 이것도 맨 밑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그려주면은 저기 잠깐만요. 이게 점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점이 생겼다는 건 이거는 지금도 작동이 중이라는 거예요. 배터리 조명이 부족하다. 내가 이거 가지고 올게요. 외워가지고 네. 내가 때부터 아니 생각 없을 게 없어 이렇게 크게 반전 그래서 여기로 가주시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거를 칠라 그러면 근데 이제 그림 같은 게 4장이 돼요. 이걸 뭐 그림 그리려 그러면 진짜 막 궁금하면 이걸 갖다 이렇게 하면 돼. 뭐가 조금 실수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그쵸? 이걸로 지금 생긴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뭐 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럼 라인 플러스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그림을 그리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실제로 있는 뭐라 그러죠? 이걸 다 다운을 받았는데 쳐야 된다. 이거 그림 하나 그리려면 이거 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자꾸 하는데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까 바다에서 태어난 대로 간다 그랬죠? 자, C번으로 갔어요. 이거 뭐 C번으로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아까 DF5라고 했잖아요, 그죠? DF5에서 6였나요? 아, 6. 오케이를 하고 여기에서 스케라 플랫이라고 한 게 이제 산점도인데 산점도 그리지 말고 라인 플랫이라고 했어요. 라인 플랫. 선 그림.
자,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려졌죠. 이게 계절 변동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점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은 발달 상권하고는 어떻게 내가 그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보여주고 이제 더 복잡한 것들 조금 더 복잡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런 건 보고서에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은 이래준 교수 거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 있는 거 그러면 발달 상권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보죠.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지금 아까 아, 여기에서 지금 이게 28,000개가 지금 돼 있죠. 이게 지금 28,000개 지금 이게 지금 DF4죠, 그죠? 자, 이래서 중요한 게 DF4에서 그러면 전통 시장만 뽑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버리면 되잖아요. 저 이것만 하고 오늘 좀 마칠게요. 저기 뭐 어차피 제가 보니까 인공지능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한다 그랬더니 안 오는 거 보니까 그 그거는 일단 요거 말고 자 여기 보시면 자 DF4에서 그럼 아까 그것만 한다 그러면 그 부분 집합이 있고 뭐겠어요? सब셋이겠죠. सब셋으로 하면 DF4에서 발달 상권 부분만 추려오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사실 이런 거 정도도 유용한데 자 여기 아까 subset이라고 그랬죠. 그죠? subset에서 여기에서 여러 개 중에서 뭘 한다고요? DF4에서 자 여기에서 그 어, allocate to 하고요. column subset 이렇게 이걸 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DF 한 7로 하죠. DF 한 7로 해보죠. 그죠? DF 7로 하고요. row subset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어, 여기에서 보면 아까 발달 상권이 있는데 그 상권 코드 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상권 코드가 뭐였냐면 이게 상권 코드가 이게 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 상권 코드 명이었나요? 이게 다시 한번 볼까요? 떠야 되는데 상권 구분 코드 명이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뜨는 이유는 이게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상권 구분 코드 명에 이렇게 돼 있고 네네. 아, 상권 구분 코드 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뜨죠. 보세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아까 뭐 골목 상권 뭐 이렇게 뭐 발달 상권 이렇게 했죠. 그냥 골목 상권 우리 친숙한 대로 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면은 여기에 자, 뭐 세븐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토론을 하면 지금 전부 발달 상권 아니 골목 상권만 들어와 있죠.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까 똑같은 건데 내가 재미삼아 한번 해볼게요. 자, 음, 자 이거를 그러면 평균 매출액으로 내가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자 이번엔 너무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자 보세요. 이게 F7이죠 지금. 맨 밑에 들어와죠 다시. 그럼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아까 add 칼럼이 있다. 이게 이건 8로 해보죠. 8. 8. 자, 요것만 하고 자 끝내요. 자, 그러면 add 칼럼이라 그러면 오른쪽에다 칼럼을 하나 더 내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뭔가 하면 average 평균 매출액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캘큘레이트를 하고 이거를 뭘로 하느냐 하면 칼럼에서 이거 뭘로 하면 되겠어요? 평균 분기당 매출 금액을 그 이건 나중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냥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기 뭐죠? 그 분기당 매출 금액을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나누기죠. 그렇죠? 나누기 하면 이건 나누기로 하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칼럼에서 점포 수로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점포 이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런을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에
평균 매출액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네네. 자,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내가 했다 평균 매출이고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거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아까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가서 보면 이게 지금 그 데이터 프레임 에이스를 보면 S 타입이 이게 지금 스트링이 돼 있죠. 그럼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S 타입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기준 연도 코드하고 분기 코드가 스트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더하면은 우리 낱말 한글 낱말 가 플러스 나는 가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해서 add 이제 저기 뭐죠? add 칼럼으로 가서 이게 쿼터라는 게 여기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없죠. 여기 쿼터라는 게 없죠. 그죠? 음,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쿼터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했는데 전버스하고 쿼터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add 칼럼하고 쿼 칼럼을 쿼터라고 하고 이거를 그 뭐 calculate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뭐라 그러죠? 칼럼에 그냥 더한다 그랬죠. 기준연 코드하고 이걸 갖다가 칼럼에서 기준 분기 코드로 이렇게 그냥 단순히 더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를 9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자, 9라고 이렇게 런을 하면 이제 숫자가 붙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 안에다가 쳐준다 그랬죠. 그렇죠? 어, 여기다가 아예 그냥 뭐 다른 걸 해볼까요? 나 이렇게 하죠. 그냥 평범하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걸 더하면 자, 더하면 8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 골목 상권을 뭉친다고 이거를 갖다가 그룹 바이를 한다고 그랬죠. 그룹 바이가 맨 왼쪽에 들어가는 컬럼에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바이가 되는 바이 뭘 기준으로 해서 그룹핑을 할래? 나는 이 쿼터라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그룹핑을 할래. 자, 그러면 그룹 바이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아까 8이었죠. 그죠? 9였나요? 그래서 9군요. 9. 그리고 10으로 하죠. PDF. 이거 뭐나 이거 왜 이렇게 되나? 그룹 바이를 일단 뭘로 하느냐? 쿼터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점포 수로 해볼게요. 점포 수로 칼럼을 점포 수로 그다음에 여기 칼럼에 점포수하고 매출액을 하면 점포수하고 매출 둘 다 합산해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값이 여러 개, 값이 100개, 값이 10개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 연도별로 예를 들어 매출액이 있을 수 있고 뭐 평균 매출액이 있을 수 있고 부채가 있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그럼 그게 전부 다 마치 피벗 저기 테이블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만 한 거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 점포 수로만 할게요. 평균 매출 안 할게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는 이걸로 해서 여기 매출액하고 정보수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평균 매출을 만들어 시계로 하면 완벽해지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점포수로 한 거고 그 allocate to를 VPDF10으로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음, 여기 썸이라고 했죠. 이게 썸이라고 하잖아요. 썸. 평균을 내지 말고 썸. 자, 썸으로 이렇게 그 런을 하면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어두워졌나? 자,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아까 거는 다른데 아까 이걸 그림 시각화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저 바다로 들어가서 C번으로 가서 데이터를 뭐 스캐터 플롯 하지 말고 라인 플롯이 제일 시계 어리기 때문에 라인 플롯이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바 플롯 같은 건 이거를 저기 그걸로 만들어야 돼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건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C번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D10이었죠, 그죠? 해서 런을 하면 다시 이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골목 상권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건 사실 이거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림이 이거를 골목 상권로 했는지 아니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강북을 지역으로 이게 지역 이게 코드가 다 있어요 보시면 그러면 강북 지역의 정통 상권 중에서 음식점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다시 아까처럼 서브셋에 들어가서 해주. 서브셋에 보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 칼럼도 선택할 수 있고 로도 선택해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하는 거고,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어때요? 그러니까 엑셀보다가 더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어떠세요? 그치? 엑셀보다가 특별히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않죠. 예, 몰라. 그렇죠. 재배치할 네네. 그렇죠. 할 수 있고 여러 개를 다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엑셀도 조금 고급 기능으로 들어가면 다 일일이 쳐야 돼요. 쳐야 되고 나는 지금도 그 뭐 이렇게 VLOOKUP 함수 있잖아요. 그죠? 그 VLOOKUP 함수 하면 지금도 다시 봐야 돼요. 나도 그래요. VLOOKUP 보면 막 이렇게 막 그 뭐 지금 100개가 넘는데 이걸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토론의 현황 같은 거. 그렇게 해서 VLOOKUP으로 찾으면은 뭐 민주당 의원 몇 개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현황 보고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VLOOKUP을 하는데 볼 때마다 다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래밍용보다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패키지라 그러죠. 패키지를 다운받고 이런 데 온 정신을 썼고 거기 질을 다 빼가지고 정작 데이터 분석할 시간에 지쳐버리는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할 건데 어쨌든 뭐 저도 뭐 R도 써봤고 뭐 사실 그 뭐라 그래요 매트랩 같은 거 썼다고 하기가 좀 창피한 그런 수준이고 뭐 그래도 그 파워 BI 같은 거 많이 뭐 자주 써봤고 한데 그거보다가는 어쨌든 뭐 유용성이 있으면서 문제는 뭔가 하면 사실은 R로도 서점에 가보면 뭐 인공지능 이런 게 나오는데 섹션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R로 하면 구현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챗 GPT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고 아직도 그 챗 GPT로 뭐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 수익 모델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 파이썬 코드를 왜냐하면 모든 지금 그 large language LLM이라고 해요.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데 그 변수가 막 1,000만 개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원리 자체는 이거하고 그렇게 막 다르거나 그렇지 않은 간단한 원리를 이 엔비디아라는 게 뭔가 하면 그래픽이라는 게 그 사진에 있는 점을 몇 위치에 놓은 거 몇 색깔을 다 숫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막 돌려갖고 이렇게 효율화시키는 옛날 슈퍼컴퓨터에다 돌리는 거를 컴퓨터에 다는 거고 앞으로 이제 뭐 발달되면 이 노트북이 아니라 이 핸드폰으로 옛날에 뭐 슈퍼 뭐 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에 익숙해진다는 차원에서 심심하실 때 이렇게 하고 뭐 여러분들이 예산 짤 때는 아니면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되게 유용한 거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 그 머신러닝을 안 할게요. 네. 자 언제 하냐 하여튼 보시고 그 뭐 그 행감 이후에 하는 게 참 낫지가 않아요. 그렇죠? 좀 그래도 조금 네네 조금 늦게 이렇게 그렇죠. 정리가 되고 연말에 해도 되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해서 하고 이제 뭐 나는 어쨌든 간에 요 그거는 이제 구독을 이제 그만 끊을게요. 이거. 그래서 내년에 필요할 때
그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거 꺼버리죠. 종료. 어, 이게 뭔가 이렇게 거기 나. 읽어주는, 그러니까 이거 요새 그 가는 거 있어요. 네네네.